미세스 예수. 저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게 마사이어에서 축복합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미세스 예수.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미세스 예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평교회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호사나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변화와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특별히 오늘 은평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호사나 방송 선교 사역과 호사나 방송 모든 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심으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사역이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케냐의 광야 오늘 나록에서 오늘 이 자리 어려운 걸음하고 비행기까지 타고 여권도 없는데 여권도 만들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 은평교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행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드린 기도와 물질이 천국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삶에도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호산나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케냐와 아프리카 전역에 퍼지게 하시고 이 방송이 주님의 도구로서 더욱 강력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전기 공급의 불안정, 장비 부족, 재정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공급자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은평교회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올려진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평화를 공포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은평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선 그 PPT 어디 쪽에서 들어주시나? 예. 저기 저한테는 지금 작아가지고, 네. 예. 이렇게 있군요. 오늘 지금 아까 네 분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네 분이나 원래는 한 분 생각을 했고 두 분의 아나운서 정도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마지막까지 하고 이 안내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CTS TV에 저희가 방송이 나가게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아나운서 두 명을 선진기술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 여러 가지 시스템과 컨텐츠 만드는 것, 또 기독교 방송 전도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아나운서가 선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분 목사님은 같이 함께 해주는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네 명이라고 그러면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은 여권도 없어요. 여권도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혀 신경 안 쓰시겠지만 대한민국 들어오는 거는 꿈입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이분들이 여기 들어오기까지 비자를 신청하고 여권을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 큰 일을 다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정했고요. 제가 본문 이사야 5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결국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저희 호산나 방송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아프리카 광야, 아프리카 특히 케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6배 정도 넓은 크기입니다. 그곳에 저희 나로기라 함은 우리 서울로 이 지역을 따진다면 이 지방에 아마 천안, 조치원 아마 이 정도 되는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고 해도 케냐에는 교통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 거리수는 150km 떨어져 있는데 보통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어떤 때는 5시간도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어제 우리 케냐에 단기로 오셨던 우리 은평교회 선교팀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지가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구두, 신발도 깨끗하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 세탁을 못했어요. 근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이 느끼시기에. 근데 여러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빨래하시고 매일 물 펑펑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죠. 근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빨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이제 저희가 2024년을 우리 호산나 방송이 보내면서 소중한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을 통해서 저희 호산나 방송이 어떻게 1년을 살아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제 2페이지인가요? 네, 보시면 작년까지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김찬경 선교사님이 살아계셨는데 1월 5일, 금년 1월 5일이죠. 1월 5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저를 제가 작년에 이제 간증하고 말씀드릴 때 드렸지만 저를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셨는지 이게 김찬경 선교사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그 연세에도 오로지 저만 쫓아다니셨고 저는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호산나 방송을 지금까지 또 여기 현지에 와서 여러분을 뵙고 오늘 2024년에 우리 호산나 방송을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우리 한국은 춥겠지만 케냐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이 겨울이면 케냐는 좀 여름 정도로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여름이고 실제는 뭐 우리나라엔 가을 정도 되죠. 그런 날씨에
장례식을 치르고 저 사진에 보시듯이 두 분의 손자분이 있어요. 친손자가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족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한 분의 따님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지금 병원에서 아마 지금 현재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계신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고 김창경 선교사님이 소천하셨고 그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그동안의 또 추억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호산나 NLI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지금 이제 장례식 절차, 교회 안에서 하는 장례식 절차 중에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앞에 저희 부부와 그리고 손자 2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어린 손자들이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 손자들은 사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무도 지금 안 남아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고하죠. 근데 이분들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케냐까지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손자 석현이와 석환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마사이 문화의 장례 문화는 땅을 파고 그냥 시신을 묻고 원래는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런 저희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이제 꾸며 놓기 우리 한국적인 생각도 저희가 또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이 묘소가 우리 호산나 방송센터에 안테나가 있는 곳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코스모스가 보일 겁니다. 코스모스 씨앗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뿌렸더니 이렇게 아주 정말 아름답게 피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코스모스 꽃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핀 꽃이 거기에 여러분 오시게 되면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창희 선교사님의 장례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호산나 유치원 재개원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 선교 보고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꺼져가는 그 불빛을 다시 살리셔서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마을에 있는 영혼들, 그 아이들 정말 얼굴, 그 눈동자를 한번 보시면 정말 이 사진이 나오지 않을 뻔했는데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 졸업까지 완벽하게 하는 특별한 행사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아이들이 이제 밥을 나눠주는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이 케냐에는 특히 나로기나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는 학교나 또는 어디에 가도 밥 먹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유치원은 여러분 큰 도움으로 와서 밥도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밥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먹는 일종의 주식이죠. 그래서 여기 우갈리라고 하는 우리 쌀밥과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리고 이제 고기가 들어간 국물을 뭐 조금 맛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식단을 짜서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유치원 교육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는 시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낮잠 자는 시간, 밥을 먹이고 낮잠 자는 시간도 주어서 지금 낮잠 자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잘 자더라고요. 금방 먹여서 재우면 아무도 깨워서 반항하는 아이 없이 정말 잘 자더라고요.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여기 사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치원 어린이들의
동영상 졸업식 장면을 한 3분 정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졸업식을 한 거가 우리 역사에 처음이었다고 해요. 입학식도 없었고요. 들어갈 때 나올 때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교육 제도가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 이제 이미 종업식을 했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겨울방학이지만 아주 장기간의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저 아이들이 아마 어떤 꿈을 꿀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들하고 저기에 있는 저 아이들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특별한 마사이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저거는 지금 이렇게 포스터를 그렸는데요. 우리 호산나 방송이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저렇게 사진 컨테스트를 했어요. 호산나 방송 주최로. 저희가 특별히 어떤 자금이나 준비가 된 것이 없이 우리 저 캄보디아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설립을 해준 방송국이 똑같은 저희하고 똑같은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는 Joy for You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FM 라디오 방송인데 그 방송국과 또 저희 방송 두 군데를 어떤 단체에서 정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돈 한 200만 원 주셨을 거예요.
사진 콘테스트를 해서 저기에 성적이나 그리고 사진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아마 내년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방송 중에 어느 방송이 이렇게 사진 콘테스트 또는 문화 콘테스트 어떤 그 특별한 이벤트를 잘할 수 있나, 그 잘하는 방송사에 한국 기술이나 한국 어떤 후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송국만 두 곳을 정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호사나 방송이 선정이 됐었고, 저게 잘 되면 앞으로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케냐 전체, 아프리카 전체를 통하는 컨테스트를, 근데 컨테스트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저 이름이 사진 컨테스트고 그분들의 문화를 살려주면서 저희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의 한 일환으로 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우리 이제 극동 방송이라든가 기독교 방송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극동 방송에 보니까 옛날에 저와 비슷한 컨테스트를 쭉 있더라고요. 결과가 저희가 그걸 보고 생각한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을 해 주셔서 정말 잘 맞게 저희가 따라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컨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분들은 이제 이따가 우리 마사이의 전통 춤을 보여줄 건데 그런 댄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문화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갖고 계시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글이 보시면 저희가 감사하게도 CTS TV에 우리 방송을 취재하고 우리 방송을 소개하는, 그리고 저희가 쭉 사역하는 현장들을 찍어서 방송을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아나운서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죠. 비행기 티켓을 받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저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CTS TV 열방을 향하여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7천 미라클, 거기에 케냐 편에 요걸 보시면 저희가 사역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요. 저희 방송국으로서는 정말 처음으로 우리 은평교회 젊은 청년들 저희한테 오셔서, 지금 이게 스튜디오예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생방송으로 우리 여기 지금 아나운서 토마스가 있고 에릭이 있는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들한테 인사를 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 안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요 정도 들어가도 꽉 차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방음 시설은 모양만, 무늬만 그렇고 실제는 그냥 색깔만 저렇습니다. 그래서 방음이 잘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서는 떠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떠드는 사람이라면 아마 소나 또 양이나 동물들일 겁니다.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그리고 밑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잘 그 소리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그래서 스튜디오에 이게 한 개 있는 스튜디오인데, 원래 이제 스튜디오가 여러 개 있어서 녹음 방송도 하고 생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 좀 효과적으로 방송하는 부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한 2시간에서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이래서 지금은 18시간, 한 20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케냐 정부에서는 저희한테 24시간 방송을 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기 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중간에 낮에는 그냥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직접 저장하지 않고도 그 전기를 쓸 수 있지만, 그리고 밤에는 저장된 전기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꺼질 때가 많고, 우리 아나운서들은 방송이 스톱되는 게 전혀 문제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어떻게 방송이 1초 멈췄다, 그 큰 사고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방송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사고죠. 근데 저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래도 한 4시간 방송할 때요,
그 시간 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한 며칠 동안. 그러다가 조금 한 10초, 20초 이런 인터벌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도 좀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1분 넘어가고요. 10분, 4시간 넘어갈 때는 정말 어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전기가 쓸 수 있는 전기가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태양광 발전을 하든 배터리로 발전인 또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발전을 하든 백업 시스템, 파워 백업 시스템, 요즘엔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긴 했지만 값이 또 굉장히 올랐어요. 노멀한 배터리는 지금 현재 달려있는 거는 수명이 1년, 뭐 기껏해야 한 2년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 써 있는 대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고 나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벌써 거의 뭐 100%의 효율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5%, 지금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백업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여기는 이제 본당 우리 제이콥 목사가 담임 목사로 계시는 NLRI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봤죠. 태권도 복장하고 여러 가지 율동도 하시고 정말 우리 그 호산나 NLRI 거기 이제 교회 이름이 NLRI 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호산나는 앞에 다 붙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아주 환호했고요. 계속 저희만 보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교회가 이 공간에 아마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5분의 1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안에 한 200여 명에서 꽉 차면 그때 많이 차는 인원을 보니까 한 500명까지 차더라고요. 꽉꽉 이렇게 들어오면.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요. 네, 이 단교팀 우리 장 목사님하고 뒤에 이제 버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그 조끼를 입고 조끼에 호산나 방송을 홍보하는 글씨를 써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통수단이 뭡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전철, 지하철이죠. 근데 케냐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은 오토바이 같아요. 이분들은 보다보다라고 합니다. 보다보다. 외우기 쉬우니까 케냐어 하나 알아두시죠. 보다보다 별걸 다 본다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만 있으면 그거는 영업용 택시예요. 네, 영업용 택시고 그거는 뭐 길이 도로가 별로 안 좋아도 다 다니니까. 우리 방송국 가는 길이 도로가 잘 닦인 신장로에서 한 5km 정도가 오프로드예요. 거기는 비만 왔다 그러면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그래도 끼역끼역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다보다 이 보다보다 맨들을 위한 홍보와 우리 호산나 방송을 알리는 그 작업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너무너무 크게 해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저희 방송센터 바로 밑에 호산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이 한 450, 한 500명 정도 돼요. 이 아이들을 우리 단기 선교팀에 와서 이 젊은 청춘들이 더군다나 얼굴도 하얗고 이쁘고 멋진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친구들을 손 한번 잡아주는데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미군들이 초콜릿 주면서 그럴 때 헬로하고 쫓아다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들은요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와서 우리 은평교회 선교팀들이 이름도 써주고 여기에 네임 뭐라고 그러죠? 이름표 이걸 붙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토마스다 이름이 토마스 그러면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자기가 그 토마스를 어디서 배워가지고요 또 우리가 한글로 이름을 써줬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이 친구들한테 그거 안 버리고요 집에 보물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언젠가 가다가 이렇게 구멍가게가 있어요. 구멍가게 이름이 코리아 방앗간이에요. 거기에 그 우리 선교팀이 써준 그 아이 명찰 거기에 그거를 베껴가지고 페인트로요 아주 이쁘게 한글을 흉내내서 써놓은 거예요. 나의 꿈은 앞으로 한국과 같은 그런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나는 가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 청년들이 가서요, 그 발자취가 앞으로 1년 후, 10년 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걸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미국 또 외국계 선교사님들이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번에 극동방송을 가보고 1954년도에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1956년도에 미국의 팀 선교회 선교사 몇 분이 그 방송에 HLK에서 그 주파수를 잡고 방송을 시작했대요. 그걸로 해서 1대 이사장, 2대 이사장 해서 3대 이사장이 지금 저 한국 성서대학교 총장님이셨던 이사장님이셨던 강태국 박사님이 3대 이사장님이셨고, 그다음에 4대, 5대 하면서 7대가 김장한 목사님이 7대이시더라고요. 그 역사가 쭉 있는데, 그러면 저희 호산나 방송도 케냐의 극동방송처럼 제가 뭐 계속 100년, 200년 할 것도 아니고요. 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정말 후배를 양성해서 현지인들이 그 방송을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큰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방송도 극동방송 이상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기는 나록, 우리 호산나 방송센터가 있는 곳이 아니고 나록의 슬럼가인데요. 여러분 슬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2대 슬럼이 케냐에 있어요. 키베라라고. 그 지역은 아무나 들어가서 들어간 곳과 나올 곳 찾지를 못해서 못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는 범죄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공권력도 있지만 제대로 일반인이 들어갔다가 나오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한 곳이 우리 단기 선교팀도 다녀가셨고 우리 이제 목사님도 다녀가셨는데, 그 슬럼 안에는 지정이 되지 않은 슬럼이기 때문에 아무런 손길이 없어요. 지정된 슬럼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거기 오더라고요. 관광객이 세계 2대 슬럼, 그러니까 그 슬럼이 보고 싶다고 돈 내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름은 그 시나이 슬럼이라고 그래요. 바이블에 나오는 신의 산, 그 이름을 따가지고 시내 하는 거를 시나이 그대로 쓰면 시나이 슬럼인데, 이곳에 호프 게이트웨이 스쿨이라고 있어요. 여기 프라이머리 스쿨인데 여기에 한 어린이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 이 아이들은 도시 속에 금방 문만 열고 나가면 번쩍번쩍하는 도시가 보여요. 그 비교되는 삶을 그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나롯같이 광야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똑같으니까 비교할 곳이 없어요.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밖에 문만 열고 나가면 정말 여기보다 더 화려한 차도 볼 수 있고요. 또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전기도 볼 수 있고요. 맛있는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런 곳이 옆에 있거든요. 그게 여기 슬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로 궁핍한 삶을 하는데 비교되는 삶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삶을 겪고 있고, 이 아이들은 범죄라든가 약이라든가 또는 온갖 그 악의 소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엄청 많은 곳이고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여기 어린이들부터 사실은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장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곳에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지난 팬데믹 때 캐나다의 NGO가 여기를 계속 도와주고 함석 같은 걸로 집을, 빌딩을, 교실을 만들어줬는데, 캐나다의 NGO가 팬데믹 나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벽돌로 집을 지어줬어요. 건물을. 그러니까 그 슬럼 속에 비교되는 벽돌 건물이 생긴 거는요, 굉장히 아주 우러러보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팬데믹 딱 나자마자 그 NGO가 완전히 철수를 해버렸어요. 케냐, 아프리카 전체를. 그래가지고 계속 지원받던, 계속 지원을 할 것 같던 그것이 끊어져서 거의 뭐 아사 직전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가게 됐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 여기 운영자들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육과 우리 이제 호산나 유치원처럼 저희가 그리고 이곳에 뭔가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니 방송을 만들었어요. 미니 방송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출력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 방송의 출력은
1000와트입니다. 1000와트면은 인근 우리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한 60km 그 정도를 커버합니다. 나록 전체 카운티의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재 저희 청취자 수를 보면 저희들이 한 추산하건대 30만 내지 한 40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럼 안에는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조차 없고요. 먹을 것이 정말 부족해서 쓰레기장을 뒤져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나오면 그나마 급식을 통해서 죽이라도 멀건 죽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학교가 여기입니다. 교육을 떠나서 일단은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교실 한 칸을 그 빈 교실을 이용해서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미니 방송. 거기는 마이크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저출력으로 하니까 보통 한 5와트에서 10와트 미만이에요. 그러면 슬럼 안에만 방송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신하의 학교에 우리 은평교회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이 아이들과 정말 소중한 만남을 가졌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보면 안부전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 조금씩 배워갔고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지만 싹트네 하는 그런 노래도 안 잊어버리고 계속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 은평교회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이분들한테 싹을 트게 해주셨어요. 이제 계속 물을 줘야 하니까 그 물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그 미니 교실, 미니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보셨던 데는 아마 페인트도 안 돼 있고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흘러서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페인트도 칠하고요, 바닥에 콘크리트도 해서 우리 케냐에 계시는 어느 장로님께서 후원을 해주셔갖고 인테리어를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서 그런데 완전히 정말 비교되는 교실이에요. 이 교실이 이제 호산나 방송의 미니 방송실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아이들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에 저렇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아무리 못 살아도요 격식을 굉장히 차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호산나 유치원도 그랬지만 이거 꼭 입어야 되나 봐요. 가운도 또 살 수 없으니까 빌리는 값 줘야지요. 그리고 또 증도 또 꼭 받아야 되고 스탬프 도장도 찍어야 되고 사인도 해야 되고 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해서 서티피케이트 졸업증을 또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뭐 많이 달았잖아요. 이 행사를 꼭 치러야만 졸업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10월 24일에 이 아이들은 졸업을 했고 우리 호산나는 10월 22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 중에 여성 아나운서가 있는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메리의 딸입니다. 그리고 옆에 메리와 그 남편은 놀고 있어요. 그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성들은 뭐 그럭저럭 그런데 여기 여성 우리 메리 아나운서는 굉장히 재원이에요. 마사이 저 촌에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 학위를 석사 학위까지 받고 그 예쁜 또 직업을 가진 부인을 얻었잖아요. 이 마사이 남자가 놀아요. 아무튼 이런 문화도 저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의 할례가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왜 안 좋고 좋은지 그런 것, 그리고 여성들의 교육을 더 시켜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방학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들이 뭐 싸우면, 아이들이 약을 하면, 술을 하면, 담배를 하면 뭐 이런 등등등 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요. 그거를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이제 이게 우리 네 분이 케냐에서 한국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 계신데 정말 꿈만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대중교통 전철을 타고 저분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이제 카드가 없으니까요. 카드 하나 사고 다시 그거를 반납을 하고 뭐라고 그러죠? 반환받아서 다시 또 사가지고 넣고 계단 또 하나하나 또 가다 또 신기하니까 저쪽으로 가고 줄을 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케냐에서는 5자만 넘어가면요 완전히 할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사이에다가 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오는데 여권을 만드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여권 만드는데 얼마 드세요? 뭐 기억도 안 나시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여권 한번 만들려면 금년 초만 해도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만 얼마였어요. 근데 이번에 8만 원이 됐어요. 거기 올린 데다가 여권을 신청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게 당연히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청비도 다 냈고 서류 다 냈고 합격했고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밑으로 주는 돈 공무원들이 그거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올 날짜 티켓은 잡아놨고 그걸 맞춰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판에 제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제가 거기에 우리 한국 정부의 코이카라고 거기서 같이 자문을 해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을 도와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진짜 엄포를 놨죠. 부탁을 드렸고 3주 만에 나오더라고요. 3개월도 걸려도 안 나온대요. 보통 5개월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런 비리가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권을 받았다 해도 티켓 받고 여기까지 오는데 또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케냐에서 여기 들어오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비자 보니까 그 쓰는 난도 참 많고 초청자가 초청을 해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디포짓 그러니까 은행 잔고가 있어야 된대요. 은행 잔고가 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 한국 돈으로. 이분들이요 5만 원도 안 돼요. 근데 500만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부탁을 하고 우리 호산나 방송이 정부의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고 제가 케냐에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기자증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개런티를 요청을 했죠. 한국에서 정확하게 초청장도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보증을 하고 호산나 방송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보증한다. 그래서 3주가 아니라 일주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자하고 여권 잘 받고 이렇게 안심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고부터 또 문제가 또 생긴 게 공항에서 여기를 들어와야 되니 나이로비 공항에서 케냐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체크인을 하는데 우리 한 친구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거기에도 주민등록 같은 게 있어요. 그 주민등록만 가지고 티켓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이름과 여권 이름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중간 이름도 있어요. 그 중간 이름을 뺐더라고. 이 사람 아니래요. 그래서 못 탄대요 비행기를. 못 탈 거를 2시간을 기다려서 저기 주인공 토마스가 앉아 있습니다. 토마스 때문에 2시간을 잡혀가지고 아주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 타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도 또 처음 보는 비행기 안에 그 저거 있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안 오고 뭐 아무튼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요, 전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방송이 어떻게 하다가 10분도 끊어지고요. 지금은요 1시간 끊어지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사정이 아무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낮에 햇빛이 강력할 때 그때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어느 정도는 비축을 했다가 밤 방송을 할 때 써야 되는데 그때도 반반이에요. 보통은 케냐 정부에서 주는
전기가 끊어지지 않으면 돈 주고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루 밤에 전기가 깜빡깜빡 안 할 때가 없어요. 케냐 전기가. 근데 한국전력이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래요. 돈 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이 전기를 보충을 했다가 저녁 시간에 케냐 전기도 쓰면서 같이 써야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낮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의 능력이 거의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한 15,000불 이상 정도의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도전 과제 중에 첫 번째로 이 전기 사정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우리 이제 호사나 유치원도 다시 개원을 했고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다시 개원을 하거든요. 이 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우리 방문해서 목사님이 이제 식사 끝나고 칫솔하고 치약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그걸 좀 해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도 애들이 이가 누렇거든요. 이를 좀 닦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꿈을 못 꾸는 게, 물도 빗물 받아가지고 겨우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물이라도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이 콸콸 쏟아지고, 주변에 코리아 마을, 우리 이제 방송센터 주변 이름이 코리아 마을이에요. 그 마을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물이 매장이 돼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5만 불 이상의 깊이도 많이 파야 되고, 저희가 해발 한 2,100m나 되다 보니까 아주 딴 데보다 많이 파야 돼요. 이 아시아 근교의 다른 나라들은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 땅을 파서 물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전기가 제대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제가 지금 좋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가 졸려요. 너무 졸려요. 지금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너무 졸려서, 우리 이제 잠을 깨워줄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유재석이 그렇게 유명해요. 우리 케냐에 저 친구는요, 저 친구를 통하지 않은 결혼이 없어요. 결혼식에 주례가 아니라 사회자가 거기는 더 좀 강한 파워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데 따라서 돈도 더 걸리고, 이렇게 펀드레이징 돈도 만들어지고 이런 걸 해요. 저 친구가 다 해주니까 저 친구한테 줄을 서요. 지금 여기 온 동안에 밀린 게 꽤 있어요. 결혼하겠다고. 자, 우리 이제 에릭하고 그다음에 토마스가 나와서 여러분께 마사이의 춤과 마사이의 전통 뭐랄까, 아무튼 뭘 보여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참여해주세요. 자, 기도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네. 첫 번째, 우리 호산나 방송센터 우물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전기 백업 장치 업그레이드로 끊김없는 안정된 방송이 가능하도록, 정말 꿈이고요.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다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안 끊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이로비 슬럼 시나이 학교 재정 상태 정상화,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근데 지금 우리 슬럼에 호프 게이트웨이 스쿨의 선생님들 이번에도 그런데 방학 때도 그렇고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수업은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월급이 벌써 지난 작년에 한 5개월 정도 밀린 거에서 조금 밀린 걸 조금 주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밀려 있어요. 그걸 해결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 월급이라는 게 얼마가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분 월급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에서 조금 높은 교장 직급까지 한 15만 원 정도 돼요. 그게 10분의 선생님이 이 매월 겪는 고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장학금도 그렇고 또 급식비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일단 나와야 교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슬럼의 신화의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사이 마라 복음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요거는 제가 중간에 하나 뺐는데
케냐에 오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호산나 방송을 기도해 주시다 보면 아마 꼭 오실 겁니다. 케냐에. 거기서 첫 번째 가야 될 곳이 마사이 마라. 거기서 사자하고 인사를 하셔야 될 테니까 이 사자를 보시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사이들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외국인 거의 100%가 가서 그 전통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 두 친구가 보여주는 이제 그 일부거든요. 그 전통 마을의 모든 컬처를 책임지는 추장님이 우리 호산나 방송의 홍보대사 그리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임명장을 제가 멋지게 만들어서 수여를 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뭘 하느냐? 거기에 외국인이 오는데요. 외국인들 관광객이 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역으로 우리 호산나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현지 마사이 추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분들께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마사이 마라 지금 제가 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역으로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사이 문화가 또 계속 이어지게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5번 방송 사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채워지도록 아마 이 인력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이번에 이제 극동방송, CTS, 그다음에 CGN,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그 미디어실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계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던 분이거나 관계 있는 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놓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은퇴하시면 어디 가실까? 그분들이 케냐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데이비드 리 가족 납치 사건이 해결되도록. 이 부분은 여러분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 동료 선교사가 작년에 모얄레라고 케냐와 이디오피아 국경에 국경지대인데 거기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뉴스에 들어보셨던 알샤밥, ISIS, 알카에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테러 집단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들입니다. 거기에서 데이비드 리라고 지금 나이가 한 31, 2밖에 안 됐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의 사역을 받아서 사역을 하겠다고 계속 사역을 하는 도중에 그것도 밤에 한 9시 정도에 괴한들, 테러리스트를 4명이 들어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서 장모님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리 선교사 이 2명을 납치했는데 그때가 금년 8월 12일입니다. 이제 4개월이 돼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잠잠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 모임을 통해서만 이제 기도 제목이 공유되고 하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어떤 소식이라도 지금 사실 그 장모라고 하는 그분의 아드님이 전도사님인데 여기에 거의 뭐 지금 탈진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데이비드 리 선교사의 부인과 아이가 있는데 3살짜리예요. 이 3살짜리가 엄마 그리고 아빠 할머니가 총으로 무력으로 구타당하고 하는 거를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다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또 우리 케냐 선교사회에 모든 이제 기도만 하고 있지 아무런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하고 사실은 케냐 정부하고 일은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시화된 게 없어요. 루머만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뭐 누구 밥을 해주고 있더라. 뭐 이상한 얘기만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데이비드 리입니다. 데이비드 리 한국 이름으로는 이인 이자 인자 이가 성이고 이인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하루빨리 소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